리더십, 그리고 책임. 이건 뭐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질문이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윌리엄 구치의 가정의 의무라는 책, 그중에서도 딱 10장을 들여다볼 건데요. 당시 주인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가정의 의무는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당시 청교도 사회를 들여다보는 핵심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사는 그런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회, 심지어 국가의 건강함이 바로 이 가정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그게 가정이었습니다. 구찌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작은 국가다. 정부와 순종의 첫 원칙과 기초를 배우는 학교다. 그러니까 집이 그냥 밥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신앙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첫 번째 학교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개념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찌의 생각을 따라가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인의 위에 있는 주인. 둘째, 하인을 어떻게 선택하고 대할 것인가. 셋째, 그 권위를 어떻게 정의롭게 쓸 것인가. 넷째, 모든 하인에 대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하인에게 베푸는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의 체계적인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인의 위에 있는 주인. 구찌의 모든 주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의 주인이 하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17세기 가정에서 주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집안의 왕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재판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구찌가 아주 결정적인 반전을 제시합니다. 그 막강한 권력이 결코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더 큰 권위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권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거죠. 구찌는 자신의 모든 주장의 뿌리를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둡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미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인은 결국 하늘에 계신 진짜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행동을 보고해야 하는 일종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한일의 주인에 대한 이 책임감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구찌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하인을 선택하고 대하는 법에 있습니다. 구찌는 주인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좋은 하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선택한 하인을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었던 셈이죠. 구찌가 생각하는 진짜 권위는요, 뭐랄까 폭력이나 공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서도 안 되고요. 그는 진정한 권위는 주인 스스로가 덕을 쌓고 모호하지 않게 위험 있게 말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존경심으로 얻어내는 리더십,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세워진 권위.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구찌는 주인의 권위가 명령과 징계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주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인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원칙이었어요. 구찌는 주인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날카롭게 꾸짖거나 심지어 매를 드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심지어 하인의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조차 불법이었다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부터 구찌의 논리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의무를 정의와 공평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딱 나누거든요. 먼저 모든 하인에게 해당하는 기본적인 의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구찌가 말하는 정의는요, 무슨 도너스 같은 게 아니에요. 하인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집에 속한 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적인 대우인 겁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돌봄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가정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것까지가 주인의 의무였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 가정의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영적인 의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의무도 있었죠. 바로 육체에 대한 돌봄인데요. 충분한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적절한 노동량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꾸찌는 하인을 굶기거나 혹사시키는 건 결국 자기 재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바로 재산에 대한 돌봄입니다. 공정한 임금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하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자, 방금까지 이야기한 정의가 모든 하인에게 빚진 기본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이야기할 공평은요.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소위 말하는 선한 하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배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찌 생각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모든 하인의 기본권을 정의로서 보장하면서도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는 공평이라는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과 동기부여를 모두 갖춘 그런 시스템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 공평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되 존중해주고 정말 잘했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해주고 작은 실수는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인이 결혼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돼요. 이건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깊은 인간적인 존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구찌는 이 모든 의무의 가장 꼭대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17세기에 그토록 엄격했던 신분 사회 속에서 구찌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 즉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의 주인과 하인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없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선다는 거죠. 계급으로 모든 질서가 잡혀있던 세상에서 주인과 하인을 똑같이 보는 절대자에게 심판받는다는 생각, 이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사상은 어쩌면 당시 주인의 절대 권력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브레이크였을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며 정의로운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